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화당TV입니다. 자, 2월 한 달이 다 가고 있습니다. 이제 3월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간만에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얼마 전에 DLENC 공채가 끝났습니다. 한 일주일 전에 이제 최종 합격 명단이 발표가 됐고요. 오늘은 DLENC에 합격을 하신 저희 구독자분의 합격 수기에 대한 영상입니다. 아무래도 실명을 말씀드리긴 어렵기 때문에 김군이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군. 네, 그러면 김군께서 남겨주신 합격 수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5개의 카테고리로 작성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토익의 시대는 가버린 것 같습니다. 오픽 어드밴스드 로우까지는 취득하지 못했지만 IH에 하나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토익의 부재를 충분히 메꿨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토익보다도 취득하기도 훨씬 쉽고요. 여러분들 오픽 준비하세요. 오픽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작년 연말에 공고가 나왔었던 대우건설의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토익 성적을 받지를 않았죠. 오픽과 토스 이렇게 두 가지의 성적으로만 입사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많은 컨설팅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가능하다면 오픽, 그게 아니라면 토스, 이 두 가지 시험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다. 특히 삼성물산에 지원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오픽 시험이 가지고 있는 가점 어드밴티지가 크기 때문에 오픽 시험을 사전에 한 3개월 정도의 여유기간을 가지고 준비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픽 시험은 토스하고는 다르게 아무래도 많이 볼수록 성적이 쉽게 나오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토익보다는 조금 더 성적을 올리기가 훨씬 수월하시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이번 항목이 저라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대학생활뿐만 아니라 제 학창 시절 전반적으로 저라는 사람이 어떻게 자라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경험으로 기록했습니다. 꾸준하게 이렇게 자라온 사람이라는 것을 어필했어요. 보잘것없는 경험이라도 가치관과 합쳐지면 충분히 좋은 경험들이 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는 문장들은 보잘것없는 경험이라도 가치관과 합쳐지면 충분히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어요 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소서를 작성하실 때 빠지는 딜레마 중에 하나가 뭔가 거창하고 어마어마하게 큰 성과를 가둔 어떤 경험치를 계속 만들어내려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자소서를 작성을 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늘 컨설팅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경험치의 경중에 따라서 이 자소서의 퀄리티가 결정나는 건 아니에요. 결국은 그 경험치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이 회사에 입사했을 때 맡게 되는 직무에서 필요한 역량과 어느 부분이 연결이 되는지를 만들어내는 그 스토리라인이 자소서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치가 현장에서 코디네이션 능력이 뛰어나고 또는 주변인과의 어떤 갈등을 잘 해결하는 어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현장에서 인터페이스 업무를 많이 맡게 되는, 그렇죠, 시공 업무를 맡게 되는 그런 부분에서 내가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좀 꼼꼼한 성격의 분이라고 한다면은 본사에서 맡게 되는 견적과 입찰 업무에 조금 더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항목의 경우에는 자기소개서와 같은 경우는 저를 자랑하기보다는 면접관들이 읽기 재미있는 자소서를 만들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당연히 면접까지 이어지게 만들었고요. 또 아무리 특별한 경험들이 있어도 그냥 나열하면 읽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루해하지 않을까 싶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자소서는 우선 재미있어야 됩니다. 그게 소설이라든가 수필, 에세이 같은 느낌의 재미를 얘기하기보다는 면접관들이 이 자소서를 읽었을 때 이 자소서를 작성한 지원자에게 호기심을 가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면접으로 불러서 우리가 면접 때에도 실제 얼굴을 보면서 질문을 하고 싶은 어떤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단순하게 도전정신이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도전정신을 통해서 에베레스트를 등반을 시도를 해 또는 전국 팔방 곳곳을 하이킹으로 여행을 하려고 했다, 그런 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나만의 스프릿을 어떤 경험치에 맞춰 가지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친구가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이걸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특정된 어떤 경험치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컨설팅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 사업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진행했던 컨설팅에서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것을 운영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런 경험치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이거는 건설회사에 필요 없는 경험치가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건설회사에서는 SNS라든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서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블로그 활동을 다양하게 하시는 분, 또는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것들을 운영을 하면서 부가적인 어떤 가치 산업을 창조해낸 경험
경험이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가점을 많이 부여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번에 요 수기를 작성해 주신 저희 김군 멘티님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인플루언서로서 활동을 하는 인스타그램에서 수많은 구독자를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치가 건설회사에 당장 내가 눈여겨봤을 때 이게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면접관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런 경험치가 나중에 결국은 회사에 입사했을 때 필요한 가장 기본적이고 바탕적인 어떤 스킬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은 시공직원에게 필요한 것이 공정관리, 그리고 도면을 해석하는 능력, 협력업체 관리, 기성관리, 그리고 품질관리, 안전관리 이런 부분이겠지만 지금은 신입사원들이 회사 현장에 입사하게 되면은 뭡니까? 일단은 드론도 날릴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정에 대한 영상도 자체적으로 편집할 수 있는 기술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신입사원을 뽑을 때 함께 보는 부가적인 스킬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당장 생각을 할 때 이거 정말 필요 없는 경험치 아닌가 라고 하는 것들이 의외로 면접 때 그런 부분들이 나를 돋보이게 하는 스킬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4번 항목이 문항들이 어떤 기업이든 복붙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죄악인 것은 없습니다. 경험들과 본인이 쓰는 기업의 명관점을 어떻게 해서든 찾아보시길 바래요. 찾으면 있더라고요. 자, 이 말은 뭡니까? 항상 말씀을 드리죠. 자소서에서 회사 이름만 바꾸어가지고 제출을 하더라도 별 무리가 없는 자소서는 정말 빵점짜리 자소서다. 결국은 그 회사에 대한 뭡니까? 특성이라든가 사업 방향 같은 게 언급이 돼야 그게 면접관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자소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롯데건설 자소서를 제출을 할 때는 인도네시아 시장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해야 되는 거고요. 삼성물산 자소서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는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초고층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합니다. DLEC의 포스코에 대해서 제출할 때는 기업 시민에 대한 부분을 자소서에 언급을 하면서 나의 성향을 표현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성향, 그리고 장단점, 역량을 묶어서 같이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5번이 이 모든 것을 바탕에 기업 분석은 정말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해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의 자소서를 쓰는데 5일은 소비했는데 그중 3일간은 도서관에서 기업 분석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 분석, 산업 분석을 하는데 핀트를 잡아주신 게 바로 노가당 TV입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건설사 준비하신 분들께 여기보다 도움되는 채널은 없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건설사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채널은 노가당 TV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모든 영상을 다 정독해 주시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면접 보시기 전에 꼭 컨설팅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고 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한 2달에 한 번씩 컨설팅에 대한 게시물을 커뮤니티에 올릴 겁니다. 그때 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돼요. 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은 식견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저랑 컨설팅을 하신 분들은 건설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조금 색다른 관점을 가지고 면접에 들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경험을 다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배운 것들이 결국 면접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고 어떤 질문이 나와도 두렵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더라고요. 제가 컨설팅을 진행하고 난 뒤에 가장 뿌듯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구독자분께서 그 컨설팅을 제가 녹화를 해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컨설팅을 영상을 녹화를 해드리는데 그 영상 녹화한 것을 핸드폰에 저장을 해놓고 그걸 10번 이상 반복해서 들으면서 다닌다고 하시더라고요.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걸 타실 때. 그러면서 최대한 제가 알려드렸던 어떤 예시 문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귀에다가 익혀놓고 그리고 면접 때 실제적으로 그 문구들을 쓸 수 있도록 입으로 연습하는 훈련을 일주일 동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결과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에 입사를 하셔가지고 열심히 근무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결국은 뭐죠? 취업 준비를 하면서 이 컨설팅의 목적 자체는 이 취업 준비를 하면서 혼자서 알아내는 데에는 정보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약간의 도움이라도 받는다면 좀 더 폭넓은 범위의 어떤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다. 정보의 바다를 문을 하나 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문을 열어주는 역할이 컨설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건설사는 개인적으로 협업, 책임감, 그리고 확인하는 능력 3가지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량적 스펙, 서류 통과율 50% 이상 되시면은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정말로 개인정보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약점도 낮거든요. 자, 제약점도 낮습니다. 제약점도 낮아요. 저도 컨설팅 하시는 분들께 제약점을 항상 오픈을 해드리죠. 자, 아마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약점 상당히 낮습니다. 자, 노가당 TV 보시면서 자소서, 면접 스킬, 그리고 기본 기업 분석까지 확실하게 가져가시면 성공하실 겁니다. 두서없는 합격 수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일단 멘티님, DLNC 합격하신 거 일단 축하드립니다.
예, 그리고 그때 함께 커피 마시면서 예, 나눴던 얘기 정말 좋았고요. 예, 앞으로도 회사에 입사하시고 난 뒤에 승승장구하시면서 글로벌 탑티어 엔지니어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한 1, 2년 차 정도 됐을 때는 제가 한번 인터뷰를 한번 땄으면 해요. 인터뷰를. 예, 개인적으로 이 노가당TV 구독자님들 중에서 아직도 구독을 하시겠지만은 현대건설이나 뭐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포스코, SK 그리고 어디가 있죠? 롯데건설, DLENC 건설 왜 입사를 안 하신 회사들이 없습니다. 많은 구독자분들이 아주 10대 건설사에 골고루 입사를 하셨는데 그분들을 한 분씩 모셔다 놓고 그 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입사 후 신입사원의 문화, 업무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 제가 경험해본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저도 좀 쏙쏙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간만에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많은 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학교 네임밸류라든가 학점 그리고 외국어 성적 이런 것들 같은 어떤 정량적인 수치만으로 내가 이 회사에 합격할 수 있다 없다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그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자소서에 들어가 있는 키워드 그리고 그 키워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면접 과정에서 모든 것을 뒤집어 엎을 수 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2월이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코로나 10만 명 넘어가면서 세상이 코로나 10만 명 넘어가면서 세상이 아주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